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를 하는 삼전 불패입니다. 삼전패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12년 3월 3일 목요일 증시가 모두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기분 좋게 우리나라 증시가 좀 상승장을 보여주면서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하루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증시라는 것은 어느 때 갑자기 이렇게 상승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말 증시는 정말 불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간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상당히 크게 나타남에 따라 주가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같이 상승장을 보이다가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이제 탄도 미사일을 예를 들어 공격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민간인을 공격을 한다든지 지금 그러한 소식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시행이 된다면 주가는 또다시 눌러앉을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 그만큼 주가라는 것은 현재 상당히 민감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선주표님들 주가가 하락을 했다고 해서 일희일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기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주식수를 더 늘릴 수도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수량에 집중을 해서 상당히 많은 주식에 대한 비중을 모을 때쯤이면 주가는 어느덧 수익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상승을 했네, 오늘은 하락을 했네, 이렇게 일일비 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주린이 분들은 매일매일 이제 어플을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왜냐면 궁금하죠. 왜냐면 마인드 정립이 아직 쌓이지 않은 상태에서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아무래도 나의 자산의 가치가 깎인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걱정이 벌써 덜컥 들게 되는 거죠. 그러나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 중에서 장기 투자를 이제 경험하시는 분들이 대다수, 거의 이제 주린이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한 배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 성과를 흔들릴 때 마음을 잡기에 충분히 이뤄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변동성 장세 너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삼전패 전문들 이제 전체적인 이제 시황을 좀 이제 체킹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다시피 코스피가 정말 오랜만에 외국인과 이제 기관의 동반 매수에 힘입어 1% 여기 보이시죠? 1.61% 상승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는 2747로 좀 마감을 지었고요. 그리고 이제 코스닥 지수도 바로 오른편에 보시면 1.88%, 912로 좀 마감을 지었고, 갑작스러운 증시가 왜 상승을 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요. 일단은 여기 보시면 이제 개인 투자자가 좀 팔았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가가 보통 상승할 때는 개미 투자자가 파는 경향이 좀 많이 있죠. 그래서 개미 투자자가 이렇게 팔자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내면서 증시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관이 장중에 매수세를 늘린 가운데 외국인이 이제 팔자에서 좀 이제 사자로 외국인들이 오늘은 매수를 좀 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수가 좀 상승을 견인을 했고요. 코스피가 이제 외국인 기간 동반 순매수세에 1%대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장중에 2750까지도 등락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어제 미국 증시와 마찬가지로 이 지정학적 이슈에서 좀 벗어나며 위험 선호 심리가 좀 개선됐다라는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의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특히 시장 우려보다 바로 이제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죠. 의장의 덜 이제 매파적인 발언을 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웰 연준 의장은 이제 3월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가 되겠죠. 요 이제 FOMC 이제 시장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25bp 인상을 지지를 했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신중하게 펼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을 감당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노동시장은 견고하다라는 자신감도 표명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미국 증시를 중심으로 반등세가 지속되고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코스피는 4거래일 연속 반등장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선조표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이러한 전망치가 결국에는 이제 경제 지표에 대한 호조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큰 폭으로 후퇴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경제 지표 호조는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강도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좀 높여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증시 흐름에 있어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인해 미국의 긴축 강도가 느슨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대형주 종목들이 이제 등하락을 보였는데요. 대체적으로 뭐 SK 하이닉스, 네이버, 삼성바이오로직스, 카카오, LG화학, 현대차 뭐 이런 종목들이 상승장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투자하는 삼성전자 한번 좀 분석을 해보면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 72,900원에 무려 1,200원 급등장을 보여줬습니다. 선주표에서 딱 한눈에 보셔도 변동 장세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증시는 하락을 했다가 뭐 상승을 했다가 다시 주가가 초반에 빠지다가 또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등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내일 또 이렇게 하락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누구도 모르지만 그만큼 변동세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삼성전자 보통주 같은 경우 누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했는지 좀 살펴보시면요. 개인 투자자가 200만 주 매도를 했습니다. 역시 개미 투자자가 빠져나가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는 참으로 불변의 법칙에 주식시장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가 이렇게 200만 주 매도를 하자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냈고요. 외국인은 60만 주 그리고 기관은 13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 중에서 투신과 은행이 매도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증권, 종금, 보험, 연기금 이렇게 매수를 함으로써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동조를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매매 상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제 뭐 투자증권 사별로 좀 살펴보면 이베스트 투자증권은 5,000주를 좀 매도를 했죠. 그 외에 이제 모간서울 120만 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 모간서울 같은 경우 무려 120만 주를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한국증권이나 KB증권, 하나투자, 그리고 이제 신한투자나 미래에셋, CS증권 이렇게 좀 매수를 했죠. 그래서 그 외에 이제 맥커리나 키움증권은 100만 주 이상 매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주 역시 오늘 0.92% 오랜만에 폭등장을 일으키며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동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시는 뭐 하락과 상승을 지속적으로 좀 반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변동 장세가 크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고 한들 일희일비할 필요 없으며 수량 모으는데 집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분산 투자를 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우선주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 매매 동향 같은 경우 이제 외인들이 47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이렇게 매도한 것을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는 37만 주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도 9만 5천 주를 매수를 함으로써 증시를 끌어올리는데 동조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이제 우선주 이제 매매 상위 그러니까 증권사별로 좀 살펴보시면요. 신한투자나 미래에셋,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이나 한국증권, UBS까지 좀 매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증권, JP모간이나 CS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대체적으로 뭐 등하락을 보이는 데 있어서 외인들이 많이 매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공매도 현황 한번 체킹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공매도 같은 경우 이제 어제와 거의 뭐 비슷합니다. 네, 11만 주 공매도를 때렸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매도 같은 경우 이제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 이슈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뭐 이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지금 뭐 여당 야당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당들도 공매도 폐지 뭐 이야기도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공매도 폐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개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거의 사용을 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제 혜택에 관련돼서 좀 이제 조치를 취해주겠다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이야기는 좀 그때뿐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공매도 현황도 썩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거나 선조표주분들 우리는 꾸준히 수량을 모으며 분산 투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분산 투자를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에 대해서 일단 투표를 좀 했거든요.
커뮤니티에다가. 그래서 그 투표 결과를 제가 우리 삼성물패 가족분들에게 좀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몰빵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아니면 ETF와 같이 병행해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지 저도 좀 궁금하거든요. 저 투표를 했으니까 이 부분은 제가 투표 결과를 내일 영상에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선조파 가족분들 오늘 이렇게 전체적인 시장 체킹 해봤고요.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삼성전자 주가 전망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